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뭐 코인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뭐 간단한 뉴스 몇 가지 좀 보고 갑니다. FTX의 파산과 루나 사태를 예측했던 유명한 트레이더. 이렇게 두 개나 연속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촉이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아직도 우리는 강세장에 있다라고 하면서요. 지금이 마치 2020년 디파이가 이제 디파이 서머가 있었거든요. 그 디파이가 한번 훅 올랐다가 조금 주춤했을 때, 또 2021년 여름이라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석가탄신일 그 폭락 이후에 이제 그때 한 여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진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아직 그래도 강세장이다. 이 친구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뭐 팔로워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뭐 강세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저도 뭐 이건 동의를 하죠. 주기영 대표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순환지표 상승 사이클 지속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죠.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 카더라. ETF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다 카더라. 뭐 실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차익을 실현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조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장기 강세 전망을 유지합니다. 단 과도한 리스크, 특히 이제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피하라라고 덧붙였죠. 근데 뭐 주방꿀이라고 하는 얘기 뭐 저도 예전부터 들었는데,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의 얘기를 근거로 나는 단기 올인 뭐 아니면 선물 옵션에 10배 20배 배팅 이런 건요 사실 뭐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 이제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해시키 글로벌,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요. 중국에는 해시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 금융 세력.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딱 합법적인 코인 거래소 두 개. 처음에 해시키와 OSL 그룹 딱 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해시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봤더니 해시키 글로벌은 이제 홍콩 외 해외 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인 거래소 이미 지금 출범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었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 기능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버뮤다 통화청으로부터 이미 승인은 받았고요. 뭐 버뮤다는 사실 뭐 조세 회피처 뭐 이런 느낌이죠. 어찌됐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한해서 최대 10배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10배 레버리지로 배팅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국 해시키 뒤에 소위 말한 그 완샨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그 완샨이 예전에 그 프로메티움이라고 하는 그 수상한 이상한 거래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뭐 또 그 자본이 저기 SEC까지 연이 닿아서 SEC가 두둔했던 그 거래소 기억나십니까? 거기가 바로 이 해시키와 연관이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10배 레버리지를 허용했다라는 건요. 이건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단타를 왜 합니까? 왜 레버리지 왜 합니까? 현물로는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종잣돈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이 큰 거죠.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겠다. 이게 사실 선물 옵션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 한 번만 걸려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탐욕으로 매매를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 수수료를 가져가겠다 누굽니까? 지금 해시키 글로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질문 이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지금 초기 출시였으니까 비트 이더만 10배 선물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비트 이더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나중에 알트코인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요. 뭐 뛰는 사람 위에 뭐 나는 사람 있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탐욕을 10분 활용하는
금융 엘리트들의 탐욕이 저는 더 크다. 더 스마트하다. 그리고 뭐 이 탐욕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니까 코인이 쉽게 말하면 돈 될 것을 뻔히 알고 큰 수수료 수익을 챙길 것이다. 어떤 또 알트코인 분석가는요. 알트코인이 앞으로 별 재미없을 건데 하락 전망을 한 사람도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5만 팔로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 5만 8천 6만 달러, 솔라나는 110에서 120달러로 횡보했었다. 근데 이제 다른 알트들은 뭐 떨어질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3분기나 4분기 말까지도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알트는 이제 죽었다. 뭐 거의 이런 표현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도 다른 알트코인처럼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시나리오에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하면 6,700만 원까지 비트도 떨어질 거고 솔라나는 85달러면 한 12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결과는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제 하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부합되는 뭐 알트코인 재미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모르지만 그렇게 떨어진다면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 이걸 우리가 이제 FUD라고 하는데요. 크게요. 이걸 좀 한번 그 생각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연말로 갔는데 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상관 있습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상관없습니다. 오르면 그냥 좋은 거죠. 문제는 떨어졌을 텐데 떨어지면 줍줍을 하면 되겠죠. 단 지식과 확신이 충만하신 분들은 죽겠지만 이게 없으면 또 뭐 이렇게 뭐 남 탓하시면서 또 떨어져 나갈 분들 있을 거 있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떨어지면 줍줍할 때 중요한 게 뭐다? 그때 중요한 건 현금이 있냐 없냐. 그 전에 지식과 확신이 있냐 없냐겠죠. 만약에 7월이나 8월에 큰 상승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일부 코인을 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의 뭐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그 홍콩의 두 개 합법 거래소 중에 하나가 헥시키, 하나는 뭡니까? OSL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CFO, 최고 재무 경영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환전에 대한 특별 라이센스 제도를 단기간 운영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홍콩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지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홍콩은 아직 코인 양도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유치하겠다? 중국 본토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해외 투자자들을 다 끌어모을 것이다. 아시아에 돈 좀 있다고 하는 기관들과 개인들의 자금을 지금 뭘로 유치하겠다? ETF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알트코인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 가지 코인으로 해외 투자 내가 돈을 다 가져가겠다. 그건 제가 보너스 트랙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해시키와 OSL, 이 홍콩 합법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한번 보십니다. 자, 해시키 글로벌은요. 지금 보시면 아비트럼이 이렇게 있고요.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뭐 그다지 뭐 비중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ZKJ, 뭐 ATH, MERL, MSN 뭐 이런 거 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폴리곤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아발란체 있습니다. 유니스왑, 체인링크, 리도다오, 코스모스, 아베, 메이커다오, 폴카닷, 컴파운드, 랜더, 그 AI 코인이죠. SNX, 이 신테틱스입니다. DYDX, 라이트코인까지. OSL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홍콩 달러든 미국 달러든 딱 두 개만 투자 가능합니다. 뭡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근데 뒤를 보시면 프로페셔널 인베스터는 개인은 개인인데 뭐 예를 들면 자산이 5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도 뭐 얼마 이상, 소위 말하는 부유한 개인 또는 기관들은
알트코인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있었던 아베가 들어가죠. BAT, 뭐 이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네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컴파운드, 이더리움 그래프, GRT죠.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유니스왑, USDC, USDT, XRP까지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컴파운드나 뭐 그래프 같은 거는 지난 상승장에 샀다가요. 3년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놓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70%, 그래프는 뭐 최근에 그나마 올랐는데 그러려니 하는 코인 뭐 저도 몇 개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콩 달러 마켓이 있고요. US 테더 마켓 이게 지금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계다 보니 테더 마켓에 좀 더 코인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USDT ERC20은 이더리움 기반의 거래를 하고요. USDT TRC는요, 이게 트론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요, 그 테더가 트론 위에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고요. 혹시 트론 송금하는 데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송금 수수료 굉장히 낮고요. 엄청 빠르게 날아갑니다. 거의 스텔라 수준이거든요. 트론을 이 지금 테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제로 쓰고 있다. 그 다음 USDC 이거 미국 쪽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중국 위화나 마켓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미국이나 뭐 중국계다. 서로 이제 뭐 코인을 다 가두고 이제 뭐 블랙락이다, 뭐 해시키다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럼에도 제가 볼 때 돈 앞에서는 대동단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둘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허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테더다, 바이낸스다, 트론이다, 이게 뭐 마운트 곡스 뭐 수준으로 거의 뭐 지난 7년, 8년간 우려먹었던 이 악재들, 이런 거래소들이 아니면 트론 같은 프로젝트가 사라질 단계는 전 이미 지났다. 그 다음에 중국의 본토, 아직은 홍콩 ETF가 중국 사람들 살 수는 공식적으로는 안 됩니다. 뭐 뒤에서 다 아마 하고 있을 테지만 뭐 장외 거래를 하듯이 뭐 이미 다 하고 있겠지만 중국 본토 이제 그 홍콩 ETF를 매수를 실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또 다른 상승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금융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 얘네들이 뭐 지금 뭐 부동산이요. 상업용 부동산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아무도 안 삽니다. 곧 있으면 은행까지 같이 건설사랑 그 쓰러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 인기가 시들시들합니다. 이젠 중국에 아니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전에 우방국이었는데 지금은 탈달러와에 그냥 동조하고 오히려 브릭스 쪽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국채와 팔리지 않는 부동산을 팔기 위한 기발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RWA입니다.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외환과도 호환이 되고 특히 여기서 뭐가 많이 쓰일 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입니다. 이거 뭐 결제에만 쓰이고 뭐 동남아에서 실제 이걸로 그냥 이제 부의 보존 능력도 있는데요. 실제 코인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토큰화 거래할 때 코인도 씁니다. CBDC도 쓰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금융의 미래 그러니까 뭐 체인이 호환이 되고 자산끼리 왔다 갔다 외환이 서로 쉽게 환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한 5년 후면요.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어떤 인프라 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거기에 활용될 고속도로 제가 좀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거의 한 100번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USDC, 미국 그 글로벌 세력에 채택받은 스테이블 코인 총 16개 고속도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테더도 있어요. 테더는 비트와 이더를 제외하고 하면요. 이 두 가지 중에 몇 가지 겹치는 고속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이제 레이어 1이 주로 있겠죠. 레이어 2도 있지만 얘네들의 좀 지금 저평가 받았으면요. 좀 꾸준히 모아 보셔도 좋겠다. 뭐 솔라나, 폴카닷, 뭐 테조스도 있지만 아발란체, 첼로, 뭐 트론, 이오스, 알고랜드, 비트코인 캐시
이건 텔레그램의 톤입니다. 톤 코인, 코스모스 니어 프로토콜.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엄청나게 제일 많이 오를 것이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쉽사리 망할 프로젝트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 뭐 상폐가 됐다. 이게 뭐 잡코인이다. 뭐 쓰레기 코인이다.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럭이 이끌고 있는 블랙럭이 찍으면 갑니다. 이건 좀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RWAS는 고속도로, 인프라망이죠.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전 세계 지금이야. 뭐 이제 그냥 전자, 뭐 종이화폐,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털로 가지 않습니까? 그 결제를 지금 뭘로 쓰려고 한다? 스테이블 코인 쓴다니까요. 이미 다 연동돼 있습니다. USDT, USDC가 그 체인 16개, 뭐 20개 위에 이미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겠다. 뭐 이왕 뭐 이렇게 뭐 유통량을 조작하는 이런 코인을 뭐 이제 맘졸이면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비트가요. 뭐 최근에 상패 목록 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이게요. 뭐 서로 정부는 거래소에서 그 결정하라고 하고 또 거래소는 이거는 난 잘 모르겠다고 서로 핑퐁 치는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어떤 뭐 거래소가 됐건 정부 관계자가 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요. 퍼드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유사한 패턴이요. 이게 뭐 10년 전 마운트 곡스 해킹부터 이게 계속 지금껏 이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실크로드가 파산했었고요. 이때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특히 마운트 곡스 파산이요. 7, 8년 전에 뭐 중국 코인 뭐 매매 채굴 보유 다 금지했는데 중국에서 채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금지였죠. 박상기, 은성수, 뭐 인도에서 코인을 금지한다. SEC 뭐 증권이다. 누굴 기소하겠다. IMF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 JP 모건 얼마 전에 뭐 이더리움 수사까지 수많은 정말 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퍼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고요. 근데 큰 힘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진짜 떨어질 것 같고 실제 두려움에 팔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 떨어집니다. 그런 버드에는 힘이 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구나 하면서 좀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투자가 뭐 불로소득이다, 뭐 굉장히 쉽게 돈 버는 것처럼 하지만 아쉬우십니까? 아닙니다. 초고난이도 근로소득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를 하셨겠다 싶습니다. 자, 테더는요, 사실 디지털 달러만 있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유로화 테더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위안화 테더도 있고요. 멕시칸 페소, 금도 모두 지금 테더사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그 USDC, 그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EURC라고 해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사가 떴죠. 자, 어떤 애널리스트가 USDC 유럽에서 미카법, 이제 암호화폐 법 유럽에 있는 거 미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다? USDC가 될 것이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서클의 USDC가 오는 6월 30일 발효되는 유럽의 미카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카법 시행으로 테더 지원이 중단되면 USDC는 테더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카법에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만 쓰지 달러 쓰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은 그 둘 다 지금 보셨다시피 뭐 USDC나 테더나 둘 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G2, 뭐 미국이나 뭐 중국계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강대국들이 지금 비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입니다. 두 번째 2위가 중국 정부입니다. 자, 이들이 디지털 화폐 전쟁, 현대판 버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록으로 대표되는 뭐 월가의 금융 세력이 있는 반면에 뭐 테더다, 바이낸스, 트론 이런 중국계들이 지금 뭘 놓고 싸우는 걸 보고 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찍으려면 국가 부채 그 채권 사야 되니까. 빚으로 돈을 찍어서 이제 뭐 노령화되고 인구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고성장을 일궈야겠죠. 그리고 이제 팔리지 않는 부동산, 잘 안 팔리는 어떤 미국 국채, RWA 고속도로 인프라망 딱 태워서 전 세계 수출, 뭐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로 뭐 여러 가지 매매 수입 뭐 이렇게 수수료가 생겨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막힌 발명품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자 고속도로로 표현한 16개 이런 코인들에 선투자를 했다라는 것은요. 뭐 무조건 뭐 경제적 자유로 간다, 100배, 200배다 어려울 수, 뭐 100배, 200배이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망할 확률은 좀 낮다. 그럴 확률은 전 낮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컨센시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입니다. SEC는 이더리움 2.0 조사가 종료됐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위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SEC가 이미 통보를 했답니다. 이는 SEC가 이더리움 판매를 증권 거래로 간주, 기소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SEC의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제재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블록체인 업계가 필요로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예전에 이제 그 이더리움 ETF 승인하기 전에 웰스 노티스 막 남발했지 않습니까? 고소 전 절차거든요. 퍼드를 날릴 땐 언제고 갑자기 고사를 종료하겠다. 아, 그거 저번에 내가 그거 날렸지? 근데 없던 일로 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제가 퍼드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너무 그 소위 말하는 수작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투 어디서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리플이 이런 얘기 뭐 수도 없이 하고 있죠. SEC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코인베이스, SEC와 항소하고 끝까지 지금 법정 다툼 벌이고 있죠. 크라켄도 고소해서 SEC가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SEC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좀 문구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그들의 짜여진 각본인 것을 사실은 눈치를 채셨어야 했겠죠. 지금도 전 늦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트럼프는요.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재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내 목표는 코인과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펼쳐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거 뭐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정말 코웃음이 나오는 발언입니다. 근데 여기 문구 한번 보셨습니까? 비트코인의 미래입니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만 킹왕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량 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 크게 오를 겁니다. 알트코인의 킹이 뭡니까? 이더리움이잖아요. 자, 이더리움 어떻게 됐습니까? 블랙락에서 이미 ETF 승인해서 뭐 180도 뒤집든 엎어치기를 했든 지금 다 승인됐고 이제 곧 있으면 상장될 겁니다. 단 근본 없는 코인은요. 이거 투자자 피해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겠죠. 지금 연예인들이 쉽게 말하면 뭐 솔라나 위에 특히 이제 밈 코인 올려가지고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전 세계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앞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의 어떤 바람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메이저 코인에만 100%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돈 정도로 뭐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이런 거 한 방을 뭐 노리시는 거 뭐 그것까지 뭐 5% 없어도 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메이저 코인 위주로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제도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가 미국에서 SEC가 S1 수정본 제출을 요구했다.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미 승인은 하나는 됐죠. 뭐 19B-4는 됐는데 마지막 S1이 이제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두 곳에서 이제 수정본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본을 또 낸다고 합니다. 21일 현지 시간 낸다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발행사 하나는 두 군데가 냈는데요. 한 곳은 곧 승인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수정 뭐 의견 합리적인데 라고 했지만 또 다른 발행사는 아, 이번에 승인 기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릭 발추너스는 뭐라고 했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시점을요. 지금 현지 시간 7월 2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에릭 발추나스의 발언은 어떤 다른 무슨 업자보다는요. 좀 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참고를 하되 꼭 뭐 무조건 된다. 아니 그렇기보다는 될 가능성을 뭐 그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하겠지만요. 저는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스스로를 믿지 않고요. 장기 전망을 근거로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재무 조언이랄지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더더욱 아님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기본적인 전략은 작년부터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였냐면요. 2023년, 24년은 떨어질 때마다 줍는 겁니다. 앞으로도 떨어지면 더 줄 겁니다. 이게 기본 전략이고요. 25년도가 돼서 뭐 여름께가 될지 뭐 가을이 될지 아니면 좀 빨리 한 4월, 5월이 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너무나 크게 거품이 한번 꼈다라고 생각되면요. 25년은 쌍을 더 랠리 할 겁니다. 큰 랠리가 올 때마다 일부씩 덜어내면서 시장을 빠져나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1년 내내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뭐 그때 이제 상승장의 끝에서는 아 이제는 뭐 ETF가 됐어 뭐 기관이 들어왔어 뭐 온갖 또 장밋빛 환상을 펼치겠지만 그 1년 또 1년 반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락장 또 올 겁니다. 코인은 진짜 끝났고 또 사기고 어쩌고 할 겁니다. 그때 유유히 저는 다시 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그 전망을 왜 하냐? 뭐 어차피 뭐 맞출 것도 아니면서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 한두 번 이게 속았겠죠. 근데 이러다 저도 이제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투자에서 상상력도 전 나름 중요하다 보는데요. 근데 뭐 꼭 맞춘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재미로 듣고 그냥 한번 뭐 흘려버리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요. 이더리움 ETF 이거 현물 ETF 상장 뭐 7월 2일이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그것을 명분으로 또 미국의 대선 이제 점점 3분기가 다가오네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돈 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선과 이더리움 ETF 또 명분으로 삼아서 시장을 펌핑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7월, 8월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9월 이후로까지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볼 일정이 있어요. 다음에 있는 FOMC 미팅.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 중요하거든요. 금리 인하 결정을 근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률을 보고 사실 하거든요. 맨날 이거 뭐 PPI, CPI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요. 대개 1년에서 1년 반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집값 아직도 높은 겁니다. 렌트값 아직도 비싼데 그거 보고 물가 아직 안 내렸네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금리를 인하하면 지난 60년간 미국의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했던 통계치가 있습니다. 저는 통계는 무시하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FOMC 7월 말에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특히 이제 미국은 특히 유럽 뭐 마찬가지죠. 이게 다 여름 휴가 갑니다. 이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그래서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9월 18일, 우리 시간으로는 19일까지도 가는 거고요. 아니면 11월 7일, 8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 제가 그 페드워치 가서 보면요. 현재는 9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60%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9월이 될 수도 있겠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을 저는 한번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7월에서 8월 달에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하면 보통 조금 지나서 아니면 동시에 이제 그 시장이 한번 그 큰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한번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겠다. 혹은요, 그 상승장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뭐 7월이나 뭐 이제 저 8월, 9월, 10월까지도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조정은 11월이나 12월 같은 연말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장을 내가 맞춰버리려고 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7월, 8월 뜨거운 여름이 된다면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일부의 코인들을 익절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할 거고요. 하반기에 혹시 모르는 그렇다고 뭐 좀 코인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난다 절대 아닙니다. 들고 있는 한 5% 많으면 10% 정도 팔고 현금을 조금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근데 반대로 이거 코인 재미가 없다. 그러면 들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 바이 더 딥을 해야죠. 그리고 연말이 돼서야 크게 코인이 다시 오를 것이다. 그때 가서 그러면 조금 일부를 익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일부 익절을 하고요. 조정이 된다. 재미가 없다. 그럼 바이 더 딥을 올해 내내 할 것이다. 이제 어떤 분들 저는 익절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마이너스 뭐 70% 80%여서 익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바이 더 딥 하는 거죠. 뭐 이제 손절을 굳이 하실 필요는 있을까요? 단 이제 그 코인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저번에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게임 코인 다 같이 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70%나 80%나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갈아타기 또는 이제 코인 개수가 너무 많으시면요. 조금 몰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짓수 너무 많아서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 현금이 없는데요.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땡땡 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수익률이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5년, 10년 앞으로 못 볼 수익률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벌어질 것이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이렇게 진짜 하실 겁니까? 아니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는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막막합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제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땡땡코인 치시면 쭉쭉쭉 나옵니다. 뭐 블로그도 나오고 유튜브도 있고 요즘 책도 서점에 가시면요. 엄청 많아요. 봐 보십시오. 인터넷이건 서점이건 그냥 방송 볼 수 있는 것 다 보세요. 복종이 되셔야만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질문이 있다라는 건요. 제 기준에서는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쉽게 남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거 뭐 저는 이제 그 제가 아는 부분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이 해 놓은 것을 과실만 따먹으면요. 그 경험과 그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뭐 "100억 버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저 그 비결 알려줄게. 먼저 10억을 모아서 가져오세요." 10억을 벌고 싶다고요? 먼저 1억을 모으십시오. 1억을 받고자 한다면 1,000만 원을 죽기 살기로 모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잣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잣돈이 5천만 원도 없고 1억 원도 안 되는데 100억을 벌겠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 그렇게 트레이더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그 복권을 긁으시는 분들, 제가 뭐 그분들을 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확률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제 항상 위기의 순간에 탈락하는 건요. 이게 이제 허황된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악착같이 모으고 5천만 원이 되고 1억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 뭐 할까요? 죽어라 공부하는 거 독종이 되셔야겠죠. 부자를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모을 것. 돈을 모으려면요.
또 올해는 해외를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코인 더 살려고. 악착같이 모으셔야죠. 기회가 지금 이 리미티드 타임 존이 있습니다. 내년 어느 시점 돼 가지고 뭐 그때 막 빚을 내고 큰일 납니다. 돈을 모으는 게 투자예요. 자, 돈을 버는 거. 우리는 이제 이 돈을 버는 것에만 이제 그 집중을 하시는데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습니까? 사업하시거나 크게 성공 그 투자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7개, 10개씩 봅니다. 책을 1 년에 뭐 100 권씩도 봐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돈이 흐름이 '아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파악해도 벌까 말까 합니다. 그게 돈 벌기입니다. 자, 돈을 벌면 뭐 합니까? 잘 관리해야죠. 슝슝 새 나가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남만 좋은 일을 시키겠죠. 마지막으로 돈 쓰기. 돈을 혼자 깔고 앉아서 이제 살면 좀 그렇잖아요. 뭐 이제 가족과 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만 그래도 남은 잉여 현금은 좋은 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전 진짜 부자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티 나는 부자보다 이티 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제 본 건데요. 부티는 쉽게 말하면 소위 명품 그냥 치장 이렇게 그냥 바르는 거죠. 이제 외제차, 외관 중요합니다. 근데 외관 위주로만 치중하는 게 부티고요. 위티는 뭔지 아십니까? 문화적인 품격, 사회적인 품격. 제가 말했던 뭐 너블레스 어블레주라고도 하죠. 사회에서 큰 돈을 벌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보니깐요. 저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1,000억을 이상을 버니깐요. 이게 천운이 따랐다라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다 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에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런 부자들이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귀티 있게 살다가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독종이 되자, 절제하자, 탐욕 절제하고 신용카드 뭐 10개월, 20개월 해외여행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절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자. 그리고 참고 인내하자. 마지막으로 겸손하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